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뭔가 기대감이 자리한 가운데 그렇다고 기대한 만큼 동력이 보이진 않고 그래도 뭔가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묘한 시간, 그런 주말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 돌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000달러 위에 올라설 경우에 28,000달러 랠리 가능성이 생기고 이 구간 저항까지 뚫어낼 경우에는 다음 목표 지점 32,000달러가 제시된 상태입니다. 대체적인 흐름은 순항하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거나 이 추가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도 존재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변하면서 대기 중인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통화정책 상황이나 거시경제 환경이 별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역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의 움직임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반대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흐름은 이렇게 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꽤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86조 원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형 증권사 슈왑 에셋 매니지먼트가 슈왑 크립토 테마 ETF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의 크립토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암호화폐를 추종하거나 직접 투자하진 않습니다. 이번 소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상품의 속성만 보더라도 다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염두에 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는 어쩌면 일반적인 상식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클래식이 폭등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동안 오랫동안 띄워왔던 대표적인 세력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간단한 이더클 리포트를 제작해서 공개하며 그 관심도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과연 이더클에 대한 그레이스케일의 관심이 지속될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적어도 이더클에 대한 그레이스케일의 관심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도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관건은 24,000달러를 얼마나 무난하게 뚫어주고 잘 지지를 받을지 여부인데, 다행스럽게도 추가적인 후퇴를 보여주는 대신 지속적인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00달러 지지 이후에는 28,000달러 랠리 가능성, 그 뒤에 목표 가격으로는 32,000달러가 제시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조금은 주춤해진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BJIR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연준의 멘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금리 인상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대규모 유동성이 대기 중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완화 국면으로 들어선 지난 몇 달 동안의 하방 압력을 기반으로 이 같은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FX프로의 분석가 알렉스 쿱치케비치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달러 가치가 고점을 찍고 후퇴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자들에게는 불리하다. 통화정책과 경제 상황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스마트파이의 크리스 테리의 경우에도 경제가 위로 뚫고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10에서 15% 수준의 좁은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정체된 상황은 몇 주 동안 지루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이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시장 전반에 꽤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6조 원을 굴리는 미국의 전형적인 레거시
대형 자산 운용사가 자체적인 크립토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미국의 대형 증권사 찰스 슈왑이 운용하는 슈왑 에셋 매니지먼트인데 이른바 슈왑 크립토 인덱스라는 자체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걸 추종하는 ETF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SEC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만 놓고 봐도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이 꿍꿍이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슈왑 크립토 인덱스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채굴, 스테이킹 관련 기업을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상품은 암호화폐를 추종하거나 직접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이에 대한 슈왑 에셋 측의 설명이 꽤나 눈길을 끕니다. 슈왑 에셋 측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를 출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기다리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스케일이나 발키리 같은 이쪽 분야의 운용사들 뿐만 아니라 기성 레거시 자산 운용사들도 포함된다라는 점 단적으로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슈왑 에셋 같은 미국의 대형 증권사 자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월가의 자본이 비트코인과 관련 산업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확장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슈왑 에셋의 크립토 테마 ETF 상품 출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가장 큰 의미부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상품은 현지 시간으로 8월 4일부터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환기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이 꽤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이 최근 상승 랠리를 멈추고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2021년 이후 최고의 월간 성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7월 들어서 비트코인은 28%, 이더리움은 72% 상승했는데 글로벌 시장 전반의 위험 성향 개선과 9월로 예정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기대감이 이들의 시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링크 파트너스의 CEO CC 루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신호들이 모든 위험 자산을 끌어올렸고 암호화폐도 혜택을 받았다. 차입금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청산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시장이 바닥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전략가 마크 뉴튼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며칠 안에 1915달러에서 2000달러를 향해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봤는데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단적으로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8월 중순을 향해 가며 가격이 후퇴할 경우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470달러에서 급격한 반등을 이뤘고 임계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700달러를 돌파했다라며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은 1700달러 부근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상승하는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긍정적인 RSI 상황은 황소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가 1700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라면 모멘텀이 회복될 수가 있고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거쳐서 22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곰 세력이 가격을 1500달러 아래로의 공격을 이어나갈 경우에 다시 147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의 강한 반등은 1700달러 이상 돌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1470달러를 밑돌 경우에 128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슈에 대한 논의와 기대감이 참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연결된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에 폴리곤이 공개한 GK-EVM이 여러모로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비용을 낮추고 처리량을 개선하면서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단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는 결국 비자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 마하일로 비엘릭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폴리곤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비용을 낮추고 처리량을 개선하기 위한 GK EVM 롤업을 처음 실행했다라면서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수수료를 90% 낮추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1초에 40에서 50건으로 확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K EVM을 통해서 여러 건의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트랜잭션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전달할 수가 있고 그만큼 빠르게 거래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비엘릭은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에 언젠가 시점이 되면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비자 등 주류 결제 시스템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 자체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나름의 플랫폼 개선 작업을 엄청 잘 빡세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레이어2 프로젝트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상황 참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관련 소식과 거의 세트로 다뤄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은 단연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클이 일단 움직였다 하면 너무 큰 범위로 폭주하는 성향, 과거 몇 차례 보여준 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모습 기대해볼 법하지 않냐, 정고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심리는 우리 같은 개미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지해왔던 세력의 입장에서도 도찐개찐 비슷한가 봅니다.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한 리포트를 제작해서 공개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에게 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채굴 전환이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지금 비트메인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병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채굴자들이 해시파워를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추측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최근 급등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테스트넷 지분증명이 성공적이라는 점,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새로운 처리 능력 제공처를 찾아야 한다라는 점,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의 해시파워를 받기에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속내가 빤히 보이는 설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올해 4월 단행된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감기를 통해서 블록 보상이 20% 감소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디플레이션 성격을 강조하며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과 해시레이트 모두가 상승하는 상황, 이를 통해서 이더클의 네트워크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보안 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온체인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바라고 우리도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해시레이트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이 아니라 다른 채굴을 진행할 경우를 거론했습니다. 꽤 단순화시켜서 예상 상황을 정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디플레이션 상황,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손쉽게 이더클 채굴로 전환할 수 있는 단순성 등을 고려하면 이더클 채굴로의 전환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에게 매력적인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지안의 비트메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과 중국의 대표 세력들이 몰아주고 있는 종목,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같은 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면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 장기적인 비전은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상황들 잘 챙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